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번째,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성훈 대표, 왜 그래? 너무 아파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 가슴이 아파요. 왜? 그게 아니라 네. 시장에 주식이 올라가서 가슴이 아파요. 시장 내 주식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종목들은 날라다니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또 그게 왜? 아니라 몸이 아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강준영 위원. 네, 따지하고 강주혁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예,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때요? 컨디션은? 네? 컨디션은 어때? 이 친구는 아프대잖아. 이성훈 대표. 저도 이상하게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 네, 오늘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대요. 그리고 내일은 더 춥다 그러던데. 내일 더 춥대요? 오해 좀 풀렸던데? 내일 더 춥답니다. 진짜로?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클 이양영입니다. 오늘 녹음 날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요. 1월 27일 내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요즘은 매주 화요일 날 녹음해서 수요일 날 오전이나 하여튼 수요일 중에 장중에 올려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또 강주혁 의원이 그 수요일 날 뭐 장중에 꼭 올려달라는 얘기했었잖아. 뭐 주식도 얘기하고 남차 얘기하고 중국 남차. 그래서 그날 약속대로 그날 오전 중에 올려드렸죠. 그랬습니까? 남차는 또 올라갔어? 아니 남차 얘기했었잖아. 네, 남차 어떻게 중국 됐어요? 어떻게 됐어? 남차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그리고 우리 카카오 페이지 발행이 금요일인데 그것도 목요일로 땡겨야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미지 만들고 오늘 그 녹음한 거를 갖다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카카오 페이지도 수요일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파일 받는 게 수요일이니까 하루 더 늦게 올라가는. 근데 지난번에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목요일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더라고. 네, 목요일에 올려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이나 아니면 빨리 하면 수요일 날도 가능하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바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요일 날로. 하여튼 그건 미리지만 하여튼 되는 대로 올리면 알아서 하겠죠. 보니까 남차는 옆으로 갔네요. 옆으로. 상승은 안 했고 일단 옆으로 갔고 그다음 하나 둘 셋. 근데 두 종목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해천미업은 갔네요. 하루 뽑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네요. 뭐? 해천? 해천미업 조미료 만드는 회사. 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나?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몰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몰라. 또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우리 강준. 우리의 모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좀 많아서. 이것도 전광판 수준이네. 전광판 수준이야. 네. 근데 갑자기 지난주 거 리뷰하는 시간이 됐어 왜? 네. 그건 물어보니까 그렇죠. 물어본가? 네. 나 얘기하려고 그랬지. 현대건설 얘기하려고. 현대건설.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냥 강준영 의원이랑 이승원 대표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시더니 나 별 얘기 안 했는데. 나도 별 얘기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녹음 들어보면서 내가 정말 나라가 엽신 여기 당하는구나. 업수이 여기면 사람이 이상하게 많네. 내가 현대건설은 뭐 오늘 모르겠는데 어저께까지 뭐 하루 앞에 놓고 계속하는. 그거 뭐 며칠 올랐다. 연일 양봉의 흐름. 현대 시장의 주도주. 얘도 그래요. LG전자도. L전자? 네, L전자 관심 없다. L전자도 누가 얘기했냐? 내가 얘기했지. 근데 요즘 보면 SK 이노베이션은 하루 오르고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간 건 있더라. 세게 올라가잖아. 진짜 다 잘하네. 올라가네. 다 올라가요 지금 시장이. 그러다 보니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방송 제목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 낙폭과 대주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나름 적절한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요즘 보면 코스피도 좀 반등을 하는데 코스닥이 하여튼 590 이제 600도 눈앞에 있고요. 뭐 7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코스피는 지금 좀 덜커덩 가다가 걸리는 건데 의외로 유가랑 상관없이 지금 낙폭과 대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건설주도 그렇지만 건설주, 화학주, 특히 뭐 조선주 이런 거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한번 각자 얘기하면서 시장 가이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강연 어떻게 봐요? 얘네들 이런 거 가는 거. 뭐 오늘 같이 자기가 강의야? 뭐 아니. 뭐 왜 없을 얘기입니까? 이승훈 대표를? 뭐 여자 앵커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유가가 빠지는데 왜 이렇게 그 저저저가 막 얘기를 했어. 다른 그 전화 연결하는 출연자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 뭐 별거 있어. 존나게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누가 여자 앵커가? 방송 와중에? 방송 중에?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지 우리끼리. 뭐라고? 오빠 뭐 있어? 존나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역시 낙폭과 대주다.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방송할 때 하학주나 정유주가 이번에 반등하는 게 예전처럼 바짝 반등은 아닐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우리 이항영 위원이 저한테 굉장히 업수 얘기했던 거. 업수 얘기했죠. 네,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추이 잡습니다. 그렇죠. 뭐 얘기로는 ECB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유동성 증가 부분이 그래서 조금 효과적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갈까요, 근데? 아니 뭐 일단은 전고점 수준들까지는 다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전고점 2007년도 고점? 아니 2007년도 고점 말고 무슨 2007년도 고점이야. 작년 그 10월달 11월달 고점 거기까지 가겠지. 흔히들 정말 이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줘야 돼. 말을 할 때 전고점 이런 거지. 낙폭과의 의미 이런 거 정해줘야 돼. 나도 깜짝 놀랐어. 전고점 하길래 이 친구가 좀 심하구나. 아프더니 지금 GS건설 10배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전고점 하면. 아니 전 고점이라는 건 저번 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도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돼. 직전의 의미. 어디까지가 작년 10월달, 11월달. 아 작년 10월, 11월. 네. 그래서 그때쯤까지는 가능하지 않아. 그때도 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니 했던 게 내년 실적을 반영했을 때 시장 수익률 오버슈팅 한 거거든요. 그 PR 배수가.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겠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정 들어왔듯이 재밌는 건 뭐냐면 LG화학 실적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5% 올라갔던데 어닝 쇼크란 말이에요. 근데 2,800억 그러니까 3,500억 예상했던 게 낮아져서 2,80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2,300억이 나왔어. 근데 주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년도 올해 실적 전망 예상치도 그러니까 안 좋고 내려서 2,800억 기준으로 해서 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레벨 자체가 낮아질 거란 얘기지.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실적 들어서 전망에 대한 조정이 이번 그 삼성증권에서도 지난주에 보고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게 되면 코스피 어닝에 대한 대규모 하향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 그 최대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전고점 수준 10월 고점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이게 랠리가 정말 되려면 유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더 올라가는 추세라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주가는 더 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롯데캐머리가 19만 원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 그거 간다는 거 아니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죠. 딱 그런 얘기죠.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니까 예. 그런 얘기고요. 이거 어떻게 봐요, 강 의원은?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봐요. 일단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어닝 쇼크 뭐 얘기를 했는데 네. LG화학이 가면 롯데케미칼이 지지부진할 거고 롯데케미칼이 가는 시장에서는 LG화학이 지지부진 할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오늘 같이 가던데? 손잡고? 손을 잡은 게 아니야. 뒷손 잡은 거야. 뒷손 잡은 거야. 뒷손 잡은 거야. 지금 롯데케미칼이 가면서 끌고 가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따라가는 거지 LG화학. 끌려간 거구나. 끌려가는 거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원래 이제 LG화학이 항상 탑픽이었잖아요. 증권사 탑픽이었던 가장 주된 이유가 화학업종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근데 LG화학은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일단 탑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가운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의 의미였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화학업종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이제 섹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수 화학 부분에 실적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했던 LG화학은 이쪽에 2차 전지가 완전히 확 붙지 않고서는 모멘텀이 좀 둔감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케미칼보다는 감가상각할 부분도 더 많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가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가면 하나가 죽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있지만 탄력성 자체는 둘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어닝 부분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전에 갔던 종목들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갔던 종목.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고점 친 종목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아니면 현대차가 됐던, 2013년에 고점 쳤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실적 조정은 일단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소재 섹터 쪽은 소재가 됐든 조선이 됐든 이쪽은 어닝 부분을 아래쪽으로 더 끌어당길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좀 까리까리한데 저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아까 이정원 대표 얘기했던 거 약간 더 동의하는 건데 뭐 두 분이 다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일단 느낌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얘기다시피 실적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대결권이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왜 논리적으로 수급이 될지 안 될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유럽에서 돈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고 망하지 않을 겸 항상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겠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GS건설이 2만 원 이런 거. 근데 올라가봤자 지금 10% 오른 거거든 바닥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네,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 중에선 GS건설이 2만 원이면 망하겠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이성원 대표 알지만 이게 7, 8만 원에서 5, 6만 원 떨어졌을 때 내가 그랬어. 이거 망하겠니? 망했잖아. 아니 이게 10만 원 가지 않겠니? 1년 지나면 10만 원이 가기 2만 원 됐거든. 2만 원 됐어. 2만 원. 1년 만에 2만 원 됐어. 내가 10만 원 가지 않겠니 했는데 나 자신도 틀린 거거든. 그거에 관해서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2만 원? 야, 2만 원 망하겠니? 그래서 좀 이런 거죠. 이게 2만 원이 정말 또 18,000원 될 수도 있고 지금 22,000원 됐거든요. 뭐 15,000원 갈 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버텨보자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실적은 뭐 저는 실적 괜찮은데 밑에 있는 종목을 일단은 우선시해서 보니까 2000년도에 현대건설이 한번 막 미친 듯이 밀렸던 적이 있죠. 2000년도에. 2000년? 예, 2000년대. 2000년? 예, 밀레니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봐봐. 얘기해봐.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야 현대건설이 그래도 대만대 망하겠니? 현대건설이 안 망했죠. 안 망하고 감자를 쳤죠. 감자를. 미친 듯이 감자했지. 감자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또 한 번 또 했죠. 감자를. 연속 2타의 어떤 감자를 갖다가 했거든요.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감자탕. 대박이었어.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통 이제 이 종목이 망하겠니? 그 망하겠니라는 관점에서 종목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방송 듣고 그래 대마불사인데 망하겠어? 하면서 올인을 하는 행동은 이게 또 너무 안 좋아지면 감자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자. 근데 이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을 그냥 모아가는 어떤 행위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다. 정부에서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시장을 정부에서 뭘 테스트해?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오늘 뉴스 나온 건데 그 닌자론 그러니까 뭐냐면 노 인컴 노잡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들었던 닌자론을 우리나라도 이제 한다고 자격 안 따지고 1% 금리 주택대출 3월 출시 했는데 3천 가구에 한해서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그 하려면은 수익이 얼마 뭐 내가 소득을 얼마 올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무조건 빌려주겠다. 자격과 상관없이 닌자론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닌자 뭐 약자라고? 노 인컴 노잡. 소득 없고 직업 없어도 일단 빌려줄게. 3,000명한테 어떻게 들어간대? 3천 가구에 한해서 일단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할 때 나왔던 이 시초가 이 모델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이제 실시한다라는 거. 그 보면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 올인하는 거죠. 이게 그건 누가 안 되면 누가 책임져? 안 되면은 지 책임이지 뭘. 아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하우스가 손해 보라는 거야? 은행이? 그렇죠. 아니 은행이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손해 봐? 정부에서 손해 봐? 아니야. 손해 보는 놈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네. 비용이 이자 그쵸. 비용이 나오는데. 예. 누군가 손해 봐야죠.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이익은 손익 공유형과 수익 공유형이 있는데 수익 공유형은 이제 수익만 공유하고 대신에 빠졌을 때 내가 다 부담하는 거고 손익 공유형은 손실도 같이 부담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럼 지금 그 얘기는 정부에서 들어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우스가 손해 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이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걸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 있잖아요. 미국은 부동산인지 깨졌잖아요. 지난번에 2008년 9년 금융위기가 있어갖고 부동산이 폭락했잖아요. 네. 누가 손해 봤어? 그 은행이 받지. 은행이 봤잖아요. 네. 우리는 은행 손해 안 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걔네는 상업은행이 아니고 투자은행 중심이고 우리는 상업은행 베이스니까 그러지.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상업은행도 널려 있죠. 네. 대부분의 우리가 그 제가 잘못한 건데 동네 집에 집 살 때 집 빌려주면 상업은행에다 빌려줘요. 그거는 저기서 빌려주잖아요. 어디서 빌려줘? 그 뭐야 모기지 하는 데서 무슨 그 모기지 회사 페니맥, 프레디맥 이런 데서. 아 그런 데도 있지만 보통 은행이 다 빌려주죠. 네. 은행에서 빌려주죠. 투자은행은 그걸 갖고 또 재투자하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집은 다 집에서 거기서 빌려주죠. 은행에서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 보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손해 봤잖아요. 근데 은행 끝까지 그 담보를 최상단 담보를 받죠. 담보를 잡잖아요. 그 우리 강준혁 선생이 또 잘 알 거 아니야. 은행은 웬만하면 손해 안 보는데 요번에 봤을 때 저거를 하우스에서 손해 보라는 거잖아. 그럼 뭐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3천 가구가 어떻게 들어가? 3천 가구 아니 뭐 조건이 없으니까 손해 안 본다며 문제. 선착순? 선착순 아니 뭐 선착순이죠 선착순. 줄 서면 돼? 네. 줄 서면 되는 거야? 네. 대박. 아 집을 꼭 사야 돼? 아니 소 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이렇게 살 하라는 때? 거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일단은 부동산에 올인했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랬잖아요. 네. 정부가 할 게 없다고. 부동산밖에 이게 할 게 없다고. 저번에 그럴 때 누가 밑에 댓글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부가 그걸 미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에도 어떻게 살려서 고소득자든 누가 됐든 간에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서 뭔가 뭐라 그럴까 우리 예전에 자석 엔진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석 대놔놓고 맞아. 양쪽에 그 반대 극 이렇게 놔두면 처음에 안 움직이잖아요. 툭 치면 그때부터 뺑뺑 돌잖아. 그런 거 있죠. 예. 그걸 갖다가 툭 치는 힘 자체를 만들어 마중물. 마중물이네.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려고 막 이게 하는데 돈 없죠. 경기 죽어버리니까 세금 안 거치죠. 그러니까 세금을 또 얻어갖고 소비가 더 악순환 그러니까 더 위축되잖아. 그게 되니까 마중 잘못 돌리고 있네 애들이. 잘못 돌리고 있는데 그걸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전에 IMF 터졌을 때 이거는 위원님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IMF 터졌을 때 우리 이거 돌리는 건 뭘로 돌렸어요 그때? 신용카드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신용법을 일어나서 막 난리가 길에서 났잖아요. 그냥 카드로 만들어준 대박인 나라잖아. 손잡고 사인하시죠? 카드 만드시죠. 아니 사인하시죠? 왜요? 묻지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거기다가 상품권을 같이 주는 나라잖아. 대박 아니야? 상품으로 같이 주는 나라야 대한민국이. 사인만 하시면 어떻게 됐든 간에 드립니다. 그게 이건 한번 그 뭐죠? 자석을 한 번이라도 이게 돌리고 난 다음에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인터넷 뱅크 만들어서 대출 막 늘리면 되잖아. 인터넷 뱅크는 이거 그거랑 상관없다. 몇 번 얘기해 그거랑은. 내가 보기에는 그걸 노리는 거야 정부에서. 인터넷 뱅크 만들어서 대출 완화해 주려고 대출 기준. 그냥 그건 아니고.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뭘 또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저번에 그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 이유가 없어. 팀원이 규제 풀어주고 그냥 일반적인 규제만 몇 개 풀어주면 이건 자생을 하게끔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막 PF팀을 만들고 하는 거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사가 너무 안 좋아지면 임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잘릴 위험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야 그래도 난 이거 했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부가 야 나 이거 인터넷 은행도 하려고 그랬고 지금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거 규제도 풀고 있고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보면 완전 뻘짓 하는 거죠 뻘짓. 그러니까 그냥 배당을 늘리지 말고 저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 대기업들 배당 늘리고 그거 하는 거 배당을 늘리지 말고 그 기업한테 2년 내에 2년 이상 했던 계약직들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라. 그게 이제 그걸 유보금 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라. 그걸 만약에 안 하면 그 비율만큼 세금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소비를 살리는 거라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러냐 그 정치권에서도 맨날 싸우는 거죠. 이게 그 지금 그 누구야 그 강 의원이 얘기한 거가 소득 중심 소득을 늘려갖고 경제를 살리자는 바로 그게 소득 증대 뭐 그런 기본 철학으로 가는 거고. 아, 그래요? 예, 그게 딱 그거지. 지금 맨날 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나 그런 야권에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래요? 지금은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4대 강인 게 아니라 4대 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소득 증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사교육 못하게 하고. 근데 나는 보수인데 생각은 야당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사교육 못하게 그게 한다고? 문제가 이 사람 뭐냐면 사교육 못하면 세상 우리나라 GDP 10%가 날라간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시장이 경기가 이제 뭔가 돌아야 되는데 그 효과를 못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형님 같은 얘기 한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뭐? 내가 연말정산하기 전까지는 야 그거 뭐 세금 좀 조금 더 낼 수도 있지. 왜 갑자기 나를 갑자기 이 사람 아까 그랬잖아 세금 더 내라고. 내가 그래서 형님이 올해는 이 사람 누구 세금 더 낼 수 잡아먹으려고 있게. 그래? 내가 올해 형님은 세금 더 낼 수 있게 수수 반반하려고. 씨발. 그게 아니지. 이 사람아 형님 그랬잖아. 세금 좀 더 내면 어때? 이것들이 이랬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형님은 중기직이잖아. 나는 파리목숨 같은 일회용직 누가 여기서 말 조심하자. 잠깐만. 우리 오늘 몇 회죠? 오늘이? 오늘 몇 회라고? 오해냐? 오해는 오늘 이학년 위원 죽이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지. 대표님? 아니 잡아 잘 왜 들어봐. 그래?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 친구. 지금 아프더니 정신이 더 오래 까닥겠네.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얼굴이 다 오늘 하루 종일 빨리. 열나고 있어 막. 연락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지.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번에 그 뭐냐 그 연말정산 네, 13월에 뭐 세금 폭탄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뉴스에서 떠들잖아. 네. 근데 냉정히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정기 월급직이 해당되잖아. 네. 월급쟁이가 지금 하는 거잖아. 네.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제일 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요. 하기야. 네,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됐냐고 하냐면 내가 냉정히 보면 언론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기자들이 다 정규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딱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KBS면 KBS, 조선일보, MBC 다 똑같다는 거지. 그게 경향신문이 한겨레고 오마이뿐만이 아니라 국민TV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가 해당된 거야.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린 몇 년째, 이전 대표 몇 년째지. 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가 보면 이게 프레임이 이상하게 대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수건 지금 상관없이 월급쟁이들 다 꼭지 돈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에는 건보료 인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5월 달에 소득 신고할 때 아마 그때도 아마 올라갈 걸. 소득세율. 그거는 이민 갈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이번에 보면 잘 들어봐요. 이게 보면 이게 물론 세원채를 강화할 수는 있죠. 네. 5월에 해당되는 사람들 종합소득세는 해당되는 가능했지만 왜냐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세율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만 소득 공제하는 거를 세액 공제로 바꾸고 자기네 세금 계산할 때 바꿨을 뿐이지 유를 바꾼 게 없어.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5월달에 이승원 대표나 강 의원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거기서 세원을 감시를 강화해서 나중에 연락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이 벌었고 연락 올 일도 없잖아.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더 낼 일이 없어요. 냉정히 말해서.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국민 그 건강 보험이나 연금은 이제 그런 상관없잖아. 월급쟁이보다 더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국민 건강관리공단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직장인 사람은 반을 내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 그래서 그건 있겠지만 5월에 더 낼 일은 없어. 그건 정확히 진짜?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세율이 인상된 게 없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증세가 아니라 맨날 떠드는 증세는 아니지만 돈은 더 내.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작년에 대통령님까지 쏘리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50만 원 리터 받았던 사람은 세금으로 돈을 100만 원을 토해내야 되고 돈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100만 원 리터 받았던 사람이 지금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내야 된대 세금으로.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미치고 황장하는데 그게 내가 말하잖아. 요번에 그렇게 터지는 거는 해당 봐봐. 우리 여기 보면 별로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구호라는 얘기죠. 뭐 소득이 세율이 어쩌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뭐냐면 나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증세지시 만약에 뭐 소득 공제 누가 증세가 아니래. 증세잖아요. 자기 세금을 많이 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율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5월달에 이승원 대표가 돈을 더 낼 일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잖아. 갑자기 그 자기가 무슨 할 때 그 교육비 공제받은 적 있냐? 세율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없죠. 그러니까 귤을
귤을 1kg를 딱 사면 5개를 항상 더 끼워주던 가게에서 귤을 1kg를 딱 샀는데 5개 더 안 끼워주면 존나 열받지. 그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원래 맞지. 같이 15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거지. 1kg 딱 그만큼은 변한 게 없어. 근데 항상 귤 1kg를 사면 5개를 더 준 거지. 그래서 집에 가면서 뭐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갔는데 의전 5개 더 안 주면 열받지. 거기다가 이런 거잖아요. 삼겹살 1인분에 얼마?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 10,000원.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인데 원래는 1인분이면 600g인가? 1인분이면 600. 아, 200g이죠. 아니 그 소고기는 200g이고 돼지고기는 600g. 근데 150g을 주면서 가격은 안 올린 거야. 1인분에 그냥 10,000원인데 200g 주는 거 150g 주는 거야. 가격 올렸어요? 그냥 1인분에 10,000원이야 그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 그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세금을 올리고 안 근데 올리고 중요한 게 문제는 아니야.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이런 거가 내가 방송국에 있어도 옆에 애들 지랄잘하는 애 있거든. 근데 우리 방송국에도 한 4분의 1, 5분의 1은 왜 저 새끼는 왜 지랄잘하냐 이런다고 했다니까. 계약직 이거 프리랜서가 많잖아. 작가도 다 프리랜서고 나도 그쵸. 프리랜서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만큼이 지금 사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사회의 어떤 여론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아까 사교육비 얘기를 했는 거는 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학원비로 써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취업을 하려 그러면 쓸데없이 높지.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되고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고 점수 뭐 토익 몇 점 따야 되고 그건 기본이 되는 사회니까. 유학 갔다 와서 우리 채널 키에서 뭐 하고 있니? 알바하고. 월 100만 원 받고 알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 이게 뭐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그래도 거예요. 중국 갔다 온 저는 조금 써먹고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이가 더 많기 때문이야. 우리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 세대는 뭐냐면 우리 작은 아버님 세대는 아이 이미 지랄하고 젠장. 부가 형성되는 구간에 있었잖아. 부가 씨발. 형성되는 뭐라고 부가 형성되는 구간에 있었는데 짱 저거 우리도 떠나네. 그나마 좀 그냥 어떻게 먹고 살만하긴 하거든. 먹고 살 수는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애들은 삼포야 정말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학 근데 갔다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이게 돌아왔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딴 데로 약간 알바하고 오늘도 있다. 약간 딴 데로 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봤자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면 걔들이 그렇게 공부했는 애들이 아니거든. 걔보다 어차피 페이가 낮아.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그만큼 교육비에다가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사회 자체가 옆집 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내하고 경쟁할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교육비 자체를 줄여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어디다가 삼겹살을 사 먹든. 그러다가 삼겹살 근데 1인분에 내 새끼가 1부터 10까지 잘 못 세봐라. 그럼 미친다. 근데 내 새끼가 1부터 10까지 못 세. 이거 봐. 이 새끼가. 이거 봐. 근데 내 새끼가 1부터 10까지 잘 못 세는데 옆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안 그래. 다 만약에 다 많이 못 세. 그러면은 괜찮지. 다 못 세면 괜찮아. 어. 어차피 대한민국을 이건 좀 위험하다. 앞에 있는 애는 곱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 새끼는 10까지도 잘 못 세. 그 어차피 17 다음에 19? 막 이래. 21 더하기 3은 뭘까? 그럼 213? 막 이래.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주식 투자하는데 덧셈 곱셈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안 덧셈이 된다면 안 돼. 그럼 머리 아프지. 그게 안 되면 계산기 쓰면 돼. 뭘? 계산기는 이거 게임기 치고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 재미없다 그러고. 게임이 안 없다. 돼. 게임이 안 돼. 이거 후졌어 이래.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이 좀 제대로 좀 펴져서 부동산을 올인을 해서 부동산도 올인을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올인을 해서 관련 종목이 좀 떠서 뭐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분이시나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좀 수익 날 수 있는 이 맨날 지지부진하고 맨날 중국만 봐야 되고 맨날 유럽 봤다가 그리스 봤다가 이런 남의 눈치 보는 시장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 여담인데 남들은 부모들이 혹시 내 새끼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대잖아.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고 내 새끼가 바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 우리 아버지가 내 국납 3학년 때까지 내 새끼가 바보가 아닐까? 근데 안 그래? 근데 정말
다른 얘기 하면 그 정말 애 키우는 거는 정말 하여튼 다들 잘 생각해야 돼. 하여튼 그 아까 농담 삼아서 사교육 없앤다 그랬는데요. 그게 난 다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 다 해보셨죠.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야. 그 술집에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교육 없애면 그 사람들이 대만은 나라야. 응?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대만한다니까요? 학원들을 못하게 하면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밤 10시 넘어서 못하겠죠. 대모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또 그 율락가 사창가 했을 때 사창가 언니들 오빠들이 그 다 여기도 와서 데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담이 아니라 사교육이랑 음주 가무 문 없으면 GDP 25%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런 정말 심각한 나라인 거 됐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코스피 낙폭 과대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축이 코스닥이 어찌 잘 나가고 있다가요. 1월 20 오늘 7일인데 오늘 최근 들어서 며칠째 물론 여전히 고점인데 여전히 약간씩 덜커덩거리는 모습은 있어. 코스닥 얘기 좀 잠깐 한마디씩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네, 강의원부터. 왜 자꾸 요즘 저부터 시켜요? 아유, 우린 강의원이 우린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앞에 하는 거죠. 우리가 네. 돈 벌면 강의원을 모시고 앞에 내세고 돈 벌어야 되잖아. 아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이승원 대표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게 아닌데. 마음에 없는 게 아닌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네. 그래 해봐. 빨리 해봐. 이 대표부터 해봐. 그럼. 일단은 이런 것 같아. 코스닥 시장을 일단 정고점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고점 또 몇이야? 여기서 정고점이라고 얘기하면 정고점 7년 고점 뚫었잖냐. 아니 그걸 이제 뚫고 이제 나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이게 여기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 관련된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가 이제 삼성전자, 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했고요. 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 이제 탈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하고 있고. 요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는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죠. 지금 대부분 반도체 장비가 많이 가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움직임이 좀 둔한데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또 탈 삼성전자, 탈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거래소는 가고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거래소 기업이 잘 돼야지 투자를 하든 뭘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됐을 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그 떡고물을 주워 먹고 그러다가 그쪽 업황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단가 깎을 때 코스닥 기업들이 단가 깎이는 거에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니까 실적 안 좋아지고 주가 박살나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가 지금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탈거래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제였나요? 우리나라 정부 식약청에서 2015년 업무 협약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할 때 주로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우리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ICT 융합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심박수 뭐 재고 뭐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그게 의료기기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의료기기하고 비의료기기 두 가지의 어떤 분류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얘기도 보면은 인공 관절부터 시작해서 장기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게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기반 자체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품화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것도 어려내야 하겠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줘서 빨리 그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쪽 섹터 자체가 아까 얘기했는 장비라든지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규제가 풀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코스닥은 거래소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코스닥은 코스닥 나름대로의 자기 마이웨이를 이제부터는 갈 가능성이 2015년부터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못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코스닥 1월달에 되게 되면 이제 슬슬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강한데 오늘도 외국인 거의 안 샀죠. 오늘 장중에 아까 매수를 좀 한 300억까지 하다가 어떻게 끝났나요? 코스닥이요? 아니 거래소 지금 오늘 한 800억 정도 순매수로 끝났죠. 매수로 순매수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이 매수 규모가 뭐 시작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거래소로 갈 거다라는 건데 한국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 아니 살 거면 중국 주식 사지. 왜 한국 주식을 사? 그리고 살 거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주식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잖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뭐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이거 뭐 먹을만한데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스페인 국채, 이탈리아 국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자산 그게 위험자산인 거예요. 그런 거를 사다 보니까 굳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 그 거래소는 낙폭과대가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 기관 애들이 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될 거냐에 대한 이제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이 다시 계속 가기는 갈 건데 다만 이 58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효과 그리고 1월 말 이제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조정은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간 조정 이런 것이 좀 동반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2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초순 지나고 나면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코스닥을 지수를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긴 지수를 보는데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 5, 6년 만에 처음 봤어요. 코스닥 지수를요. 하도 7년에 해서 진짜 7년인가 봤더니 진짜 2008년 확 떨어질 때 그때 중간 시점까지 와 있네 지금이야.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장이 그냥 낙폭 과대주라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영역이 없어. 개나 소나 다 오르는데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GS건설 싸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도 싸죠, 싸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싸다는 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전 지금 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반대가 되기 위해서 딱 하나가 명확하죠. 앞서 말했던 GS건설이 계속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앞서 이승원 대표 얘기했던 직전 고점 그게 아까 보면 그 롯데캐피탈 기준을 보면 얼마 19만 원, 19만 원 아까 그건 저희가 그 이승원 대표가 했던 직전 고점 이게 10월 달에 고점이네요. 11월 달에 직전 고점이 18만 원, 19만 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보면 GS건설도 대충 가격대가 나오겠죠. GS건설 기준 보면 지금 22,750원이니까 그 당시에 고점 보면 대충 얼마 나올까 이게 같은 관점으로 보면 작년 10월 달에 보면 이건 많이 나갔는데 10월, 11월 보더라도 3만 원이네. 이것만 해도 가도 되네. 11월 고점. 뭐 거래가 좀 있었으니까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이상 돌파하면 이제 코스닥이 죽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 정도 가면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코스닥 중소형주가 물론 시기적으로 1월 말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꺾일 수 있고 2월이 되면 이제 2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해서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실적 기업은 볼 게 없잖아, 솔직히.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실제 좋은 것도 있지만 뻔하잖아. 뭐 아무리 하더라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바일 게임이 지금의 가격을 뭐 10보배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잘 가는 것들이 뭐 30배, 40배 이럴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런 것들이라서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소형주가 역설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GS건설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주면 조선주도 찍어올 수 있겠죠. 조선주는 지금 대우조선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맞죠? 대우조선 기준을 보면 얼마야? 대우조선이 23,000원 레벨이네. 23,000원, 4,000원. 그게 뚫고 가지 않는 한은 뚫고 훅 떠가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 25,000원, 3만원 가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근본에는 한국 시장에 그런 외국인이 확 들어오기에는 뭔가 좀 여전히
미심쩍은 게 많다. 다만 제가 확신을 자신 없는 거는 유로화가 그래서 한국 원화가 떨어진다는 해서 원화가 강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되더라도 그 외국인이 걔네들 생각 있으면 낙폭과대지 그러는 거를 사느니 좋은 거를 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서 그 강대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저는 다 좋아하지만 GS건설 사는 게 논리적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논리적이냐 이거죠. 그거예요. 그 논리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는데 거기 헷갈린다는 거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안 오를 것 같아. 못 오르. 네, 못 오를 것 같아. 근데 SK하이닉스도 싸. 싸긴 싸. 왜냐하면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니까.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니까 싸긴 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낙폭과대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GS건설 같은 게 더. 근데 내가 아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GS건설보다는 SK하이닉스를 사죠. 내가 아는 외국인은.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 매수 1위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는 그쪽을 좀 아니까 그쪽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아는 외국인은 그 GS건설이나 두 개를 딱 비교하잖아요. 대우조선이랑 딱 비교하면 SK하니까 뭐 데피니트리 SK하이닉스를 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일 뿐이고 외국인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그렇지만 외국인이 아니라도 국내 기관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국내 기관이라면 SK도 사겠지만 길게 한번 보자 그러면 아니면 GS건설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한번 보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묻어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냥 저는 현대건설 사서 잊어버리라 그래요. 한 6개월 잊어버리면 1년 지나면 그럼 GS건설처럼 반토막 되는 거야? 아니죠. 정말 진짜 시장이 좀 회복된다 그러면 GS건설보다 현대건설이 훨씬 빨리 가죠. 이제 2억을 1억으로? 응? 1억 만드는 법에서 2억을. 아니. 그거는 똑같은 논리로 현대건설이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보면 근데 궁금한 게 외국인이 보면 SK하이닉스를 사지만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잡으면 100명에 100명 현대건설을 아니, 사고 궁금한 기간도 게,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게 그거야. 왜 10월달 11월달에 건설주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나 그거 궁금해. 우리가 또 기억력이 약하잖냐. 삼성물산도 삼성물산 보세요. 오늘 물론 그때 실적 때문에 빠졌겠지. 루머도 있었지만 아니 뭐 그래도 그렇게 그때 잘못했어. 3분기 실적이 발표할 시점인 것 같은데. 유가 하락이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 빠졌어. 그러니까 유가 하락 때문에 빠진 거예요. 유가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현대산업은 그렇게 안 빠지고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이쪽이 빠진 게 중동 쪽에 또 우리 그게 있잖아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공사가 갑자기 지연이 되고 공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 거에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유가가 빠지면 당연히 중동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서 빠졌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대림 산업에 대한 쇼크가 삼성물산에도 대림 산업은 두 가지의 쇼크를 봐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화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만 쇼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걔네 이제 사우디 그건데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 주가 하락 증권가에선 설명 안 돼. 설명 안 돼. 어디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이요. 세상 설명 안 되는 거 맞지. 반대로 올라가는 거 설명 안 되는 거 졸라 맞지. 올라가는 거. 솔직히 그렇잖아. 올라가는 거 설명될 게 뭐 있냐. 게임이 뭐 올라가야 돼. 빠지기를 깜짝 놀랐어. 보니까 반토막 낸 건설주가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얘기했지. 반토막 갖고 어디다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이 GS건설 10분의 1도 현대건설 형님 앞에서 말하지도 마. 그럼 그 한마디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니까. 그렇지. 코스닥이 오히려 더 안전해. 요즘에 코스닥은 한 30-40% 빠지면은 올라오거든. 거래소는 씨발 기본 반토막이야. 아니지. 코스닥도 자기가 솔직히 좋은 코스닥을 얘기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가요? 그렇겠지. 저번에 그 얘기를 누가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얼마 있다가 쓸 돈인데 우량주에 담아놓으면 안전하겠지? 라고 해서 우량주를 사더라도 꼭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넘어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건강한 사람도 재수없이 바나나 껍질 밟아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 아파서 그것처럼 우량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산으로만 투자하라. 1년 뒤에 쓸 돈인데 이게 여유자산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여유자산이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벤츠를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현대차 대충 샀다. 그러면 차 산 거는 소유는 그대로 했는데 금액 자체는 한 몇천만 아꼈잖아요. 그럼 그게 여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어쨌든 우리 이성원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량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선- 리스크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맞죠. 이거 잘난 체가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그 한 지난주쯤에 누가 또 만났어. 주식을 좀 가끔 하는 새끼야. 뭘 사야 되니 또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사실 내 친구야. 동창인데 뭘 사야 되니 해서 씨발놈 내가 언제 내가 주식 얘기한 적 있니? 어?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자꾸 물어보는 그런 애들 있잖아. 아 새끼야 뭐 잘난 체네 씨발놈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 얘기 줬어.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니까 몇 개 얘기했더니 뭐 비싸지 그래서 거래 안 되는 거 슬쩍 얘기해줘도 되니 진짜로 그랬더니 상관없대 자기가 묻었던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른다. 내가 알고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솔직히 지금 한번 쳐봤어. 내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여기 보면 그거 나오지. 깜짝 놀랐네. 내가 그때 얘기한 거야 갑자기 하다가 요번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쓰레기통 파는 애가 있어요. 휴지통.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 인선이 NT? 아 이거 노프대 레코드다. 이거 말을 하면 안 돼. 알아서 이름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쳐본 거 나오지 않니? 네.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안 나오네. 이거잖아. 뭐죠 이 오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이거 있잖아. 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인데. 뭐야? 이거 말하지 마. 이거 상한가잖아. 이게 1년 한번 거래될까 하는 건데 그게 오늘이었네. 이 사람 오늘 이 친구 나한테 팔았으면 밥 사야겠는데.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뭐야 이런 모르지. 얘기하고 씨 이랬던 거지. 모르지.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한번 걸리는 거지. 걸려갖고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이거 몰라? 이거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세상을 담싸고 사네. 이거 아마 제가 이 말 하면 이거 방송 들으신 분은 눈치채신 분 딱 무슨 종목인지 아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제 관심주로 각자 하나씩 들어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굳이 낙폭가주를 원한다면 그런 주제로 LG전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대건설했고요. 이승훈 대표는 저걸 했잖아요. SK이노베이션 했는데 오늘 각자 또 프리스타일로 제가 보기엔 그 강조기 위원은 그 중국 주식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단 LG전자인데? 또? 또? 추세 타면 추세 끝까지 가는. 또 다른 거 하나 줘봐. 그래요? 그럼 제일 뭐지? 제일 뭐지? 오 좋았어. 왜? 이건 사실은 이제 제일 모직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화학에서 물려줬잖아 사람들이 물려서. 아니 물려서 물려줬잖아. 그러니까 센스가 좋다.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어.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에 이제 삼성그룹의 중심에 그냥 제일 모직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삼성그룹 세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제일 모직이 되는 대세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제 제일 모직을 월급날마다 모을 만한 종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까지도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할 때 강연회장에서 말씀. 그 강의장에서는 한국 주식도 또 해요? 한국 주식은 이번 주에 없어요. 원래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이번 그럼 주는 강의를 2번씩 해요? 네, 한 수요일 날은 후황통? 수요일 저녁 7시는 중국 주식. 그다음에 토요일 아침 11시는 한국 주식. 두 개 다 무료로? 그거 두 개는 다 무료로. 뭐야 이 사람? 대한민국 증시 올바른 증시 투자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일세. 자소서까지 좀 이승훈 대표 바로 무료하라면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미쳤네. 나도 안 하지. 돈 안 주는 얘기 안 해 난. 무료를 해야 돼. 우리가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알아봤더니 주식하는 사람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주식은 약간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소위 좀 이렇게 땡기는 것 쪽으로 생각하는 데가 많아서 맞지? TV도 나오고 이러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도 도박꾼으로 재능 기부가 봐.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박꾼으로 봐 도박꾼. 근데 골 때린다 골 때려. 강의라도 그렇게 하면 재능 기부라도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번 주 이승훈 대표도 그런 재능 기부 좀 가서 좀 해봐. 뭘 기부를 해 기부는. 내가 받아야 돼 기부를. 나도 할 게 없네. 나 기부를 받아야 돼 지금. 이승훈 대표 뭐 보고 있어요? 저요? 저는 지금 아파서 보는 건 없는데. 아픈 지금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야.
아모레가 신고가나고 막 토비스 신고가나고 뭐 있잖아요. 네. 내 새끼들인 걸 인정하지. 네. 그건 인정해야지. 내 새끼들인 거. 밑에 이제 똘마니들. 똘마니들. 요즘에 슬슬 밑에서 올라오는 거 카미가키, KT 뮤직 이런 애들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MPK. 근데 유일하게 안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뭐?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올라오기는 거는 한데 대현. 대현. 대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저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게 모조 에스핀이었잖아요. 내가 갔었잖아. 네, 듀얼이라는 브랜드를 중국에다가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팔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된다, 2분기 말부터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뭐 당장 개선되는 게 없지 않냐, 뭐 재고 처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쭉 빠졌어요. 한 3개월 빠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현도 이제 슬슬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물론 이제 당장만 놓고 본다라면 MPK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이 더 좋을 것 같아. 삼이각기, 뭐 KT 뮤직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손절가 짧게 잡고서 대형 같은 거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현이 1월 6일 날인가? 1월 8일 날인가? 국민연금에서 7% 지분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7%. 7%. 네, 그래서 그거 놓고 보면은 국민연금이 짱구가 아니고서야 이런 계좌주를 7%씩이나 샀다고 신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국민연금까지 들어온 마당에 여기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현 하다 보니까요. 저도 하나 보면 저는 이제 여전히 아까 그 얘기했지만 저는 현대건설 그러니까 굳이 낙폭과를 원한다면 낙폭과대들은 여러 종목을 할 필요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물리더라도 낙폭과대들은 기술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술적 접근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여하튼 스토리로 가진다. 그래서 누가 좀 우길 수 있는 거. 그거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하여튼 현대건설이 그 와중에서는 여전히 제일 앞서갈 수 있다.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성 대표 얘기했는데 약간 시기적 특성으로 보면 시기적 특성으로 봐서 주식을 이제 모멘텀이 있을 만한 거 그거 보면은 저는 이제 앞서 토비스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이제 지명을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총리 된다. 통과되겠지. 통과되면 이제 보면 이한구 대표가 계속하고 요번에 가면서 또 얘기 나온 거가 이제 저거거든요. 레저세도 있고 뭐 이랬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저거예요. 카지노. 그래서 카지노가 만약에 선상 카지노 일단 작년부터 얘기 나오던 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선상 카지노 되면 일단 GK. 선상카지노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 이의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가 하나의 좀 가능성이 있다란 뉴스의 모멘텀으로 왜냐하면 토비스만 많이 올라갔으니 나는 파라다이스도 갈 것 같은 게 내가 알고 있던 모 작가가 파라다이스를 사서 물렸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조만간에 매도를 생각하고 있대요. 살 타임인가?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어. 드디어 살 때가 왔구나.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지금 작년 이제 그 9월달 넘어서 또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최근 바닥 찍고 이제 돌아 올라오는데 못 견디고 팔겠다 그러더라고. 따고 가는 게 하도 가니까. 약 오르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GK를 파라다이스 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GK 파라다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도 말이 되고요. 하여튼 저는 그 GK리 그런 거 선상 카지노 그에 대한 통과 가능성 이렇게 있겠고 이제 뭐 경제 살리기니까 그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건 하나가 아까 대현도 이제 결국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중국 내부에서 작년에 중국 관련주에서 이제 했지만 좆됐던 게 베이직 하우스잖아요. 올해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진짜 중국이다. 패션이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하나 좀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이성호 대표가 하던 주식인데 내가 따먹는 거다. 인정할 건 인정해. 그 NH투자증권이 지난 연말에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설문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소비한 거, 중국에서 구매했던 것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온다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 대표.
1위가 화장품이에요. 3위가 3위부터 하면 3위가 가정용품. 그리고 부엌용품 이런 거고요. 4위가 가전제품이야. 그러니까 밥솥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품 다 들어가고. 2위가 뭐하면 음식료예요. 근데 여기서 2위가 뭐냐? 음식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컵라면 이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네, 그 프랜차이즈가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거죠. 뚜레쥬르, 그러거나 빵집, 커피집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네, 피자. MPK. MPK인데 MPK가 이제 얘기를 해 들으면 이제 2000 몇 년에 2012년인가 그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작년 초에 있잖아요. 작년 초에 20개 점포로 출발했어요. 20개 점포로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나서 작년에만 37개가 늘어났고요. 연말에 결국 66호점으로 보냈어요. 근데 올해 있죠. 올해 목표가 100개를 가져갑니다. 근데 보면 요즘 새로 오픈한 거가 첫날부터 무슨 우리도 찍어보면 수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진짜로.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피자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피자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대학도 생각나. 피자 먹였더니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자가 옆집마다 하나씩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 네. 옆집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 데다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매년 춘절 때 상하이 TV, 베이징 TV, 창사 TV 등 30여 개 방송사 공동 제작하고 100여 개 채널 공동 방송을 하는 춘절 특집 프로그램 그런 게 있어. 2015년 중국 도시 춘안 이런 게 있는데 올해도 또 하는데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여기 미스터 피자 팀 또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미스터 피자에서 도우 그런 거 있잖아. 도우를 생쥐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돌리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인기가 폭발이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 중국 법인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법인은 설립 2년 만에 작년 11월 연간 손익을 따졌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 1년 만에. 그래서 지난해는 2014년에 비해서 매출이 260% 늘어났어. 올해도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돈이 된다. 그리고 저는 미스터 피자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스터 피자의 경영진이 경영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쌩 까봤자 더 이상 늘어나기 쉽지 않아. 그냥 피자집이 널려 있어. 내가 아까 농담삼아 막 얘기했잖아. 우리 치킨집이요. 모든 치킨 다 나와 세상에. 이제 치킨집 남는 게 나라 이름 들어가기 경쟁이 있던 거 알죠? 그래서 우리 자메이카 치킨, 인도 탄두리 치킨, 그리고 무슨 이상한 나라 치킨, 칠레 치킨에 의해서 이런 뭐 탄두리 치킨이 아니라 이스탄불 치킨 들어나 봤어? 이런 게 나라 이름 말하니까 우리 한 150개 또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이러잖아. 캐나다 치킨 왜 안 나와? 멕시코 치킨 왜 안 나와? 멕시코 이미 나라로 안 나오지 도시로 가겠지. 멕시코는 딱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남은 거야. 멕시코는 멕시카나 아닌가? 나폴리 피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피자도 온갖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중국에 가감에 간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보면 쇼도 하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건데 그게 대박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도 되고 주식 기회도 있다. 그래서 전 미스터 MPK가 작년에 이성 대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내가 약간 시큰둥했어. 근데 지금은 MPK 말고 또 뭐니 이거 자기 말한 모자 있죠. MK 트렌드. 그런 것도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투자에서 진짜 그거는 그 패션은 이제 베이직 하우스 할 때 보면 머릿속에 쿵했어. 야 저건 안 된다 그랬는 건데 가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되는 거지. 네? 베이직 하우스는 중국에서는 지금 돼요. 한국 매출이 너무 박살이 나서. 한국 매출 관심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중국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데 한국의 실적이 박살이 나니까 전체 실적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 매출이 한국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움직이는 거고. 그게 원래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베이직도 움직이고. 중국 얘기를 계속 하니까 중국은 지금 시장이 열리는 중입니다. 4시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3시 44분이죠. 오늘 종합 중국의 상해 지수가 현재 17.36포인트 조정 중이고 심천 지수는 이제 심천도 봐야 되니까 승강통 한다니까 지금 110.06포인트 빠져서 11,576.91포인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서 좀 움직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네요. 건설이 갑니다, 오늘. 간만에 건설이 요즘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건설이 계속 움직여서 오늘 중국 내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뭐 중고 중티에라든지 아니면
중계 RG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매수가 유입됐는데 코드 번호는 중국 중철 기억나시죠? 네, 알죠. 601390 쪽으로 오늘 매수 유입이 한 7억 위안 이상 지금 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 내일 나간다고요 이거? 내일 나가죠. 내일 그러니까 요 방송 들으시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하시는 분들은 중국 건설주 위주로 일단 보시는데 601390 600528, 601989 여기 다 그 건설주거든요. 건설주 쪽이니까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좀 관심 가져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중공은 이제 조선주죠.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그쪽을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저항선이 계속 위치는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뻗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안 되면 중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이번에 우리 이것도 이성원 대표 얘기했는데 이성원 대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말이에요. 두 남자가 히트를 쳤어요. 한 명은 마윈일 거고. 한 명은 이제 리커창인데. 리커창. 마치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증권가의 방송에 희대에 관심 두 남자 쇼 마찬가지. 이번에 보면 그 비판적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왜냐면 그 들어가는 입장료가 2,800만 원. 예, 그리고 그 제트기가 전 개인 제트기가 뭐 1,몇백 대 왔다. 그래서 정말 다 보스만 가는 거냐.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나라 기자뿐만 아니라 그 해외 기자들도 너무 비싸다. 왜냐면 마침 그 직전에 누가 올해 보스들만 오라 그래서 다보스인데. 그 직전에 이제 그 직전에 패거제를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값이 올라간 거지. 프랑으로 하니까. 그래서 스위스 돈으로 하니까 문제인데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리커창 총리 스키론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장안의 화제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스킬원? 스키. 스키. 자기가 얘기했던 거. 자기가 얘기했던 거. 스키의 3요소가 속도, 균형, 용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뉴노멀 신창 타이어도 결국은 스키랑 같다는 건데요. 속도는 성장의 속도가 중고속. 자기 실력보다 더 빨리 나면 사고 나잖아. 나 처음에 스키 타는 날 내 친구 내 1년 후배가 있거든. 별명이 무대뽀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무보라 그래서 대자를 빼라. 그랬더니 처음에 하더니 솔직히 형 나 나갈래. 갔어. 조금 있다가 앵엉해서 실려갔거든. 왜냐면 얘가 뭐냐면 처음 와서 저기 상급자 코스 가서 탔나? 그게 아니야.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 A자로 지는 거 가잖아. 그 장까지 턴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A자 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만 가르치잖아. 그거 지겹다고 또 내 친구가 뗄 거야. 야 이제 됐어. 이제 끌고 왔는데 A자를 다 안 배웠어. 그래갖고 그냥 A자 직선으로 내려갔어. 진짜로. 그래갖고 그가 30몇 번을 꼬맸어요. 찢어져갖고 상사를 부딪혀갖고. 근데 일단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균형감은 뭐야?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 예,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정말 기가 막혀. 자기 중국말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사 단완. 이거 어떻게 있는지 알아?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구조조정이거든. 이게 세계의 딱 말이야. 세계. 그래서 이거가 지금 정확하게 중국 시장의 현황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조조정을 통하지만 결국은 속도지만 결국은 조정하면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거거든. 결국 소득 향상, 소비, 서쪽 개발. 우리 강정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핵심이다.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큰 틀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마인 회장이 요즘 보면 마인 신드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보면 책이 졸라 많아요. 마인에 가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한 말일 수도 있고 안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그 작가가 쓰는 거니까. 근데 보면 이번에도 보면 마인 회장이 했는데 이번에 그 45분짜리 그거 아세요? 45분짜리 그 특별 대담을 했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한 애가 있어. 좋댔어. 같은 시간 한 사람이 IMF 총재예요. 여자 총재 있잖아요. 마가르드? 마가르다. 크리스틴 마가르드 총재가 있잖아요. 마가르드. 그래서 엑스했거든. 같은 시간에 갖고. 왜냐면 다 이쪽으로 몰린 거지. 그 누가 들어 그 아줌마 얘기를. 그러니까 실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인한테 다 몰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핫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인 회장이 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인이 얘기한 거에 딱 세 문장으로 딱 줄인 핵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정부랑 있죠. 정부. 여기 정부가 러버가 아니라 나라 정부. 연애만 해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라는 얘기고요. 다만 기업이 정부의 지나치게 유전하면 결국 통제받잖아요. 지난번 다음 이런 카카오 사태 같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중국 속담 같은데 태풍 앞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대신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기억. 다만 이것도 버블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버블이 꺾이고 올라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 꺾이잖아. 그렇지만 그땐 냉정하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약간 이건 반대하는 사람 많지만 알리바바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자기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알리바바 그룹의 여직원 비율이 47%. 그 파트너, 여기서 사업 파트너들 있잖아요. 33% 여자라는 거야. 이건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현재 주시장에 정확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자기가 너무 시장을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유연하게 보시면서 그래서 정부 정책 여기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우선 테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잘 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남자, 그 두 명 다보스 최고의 띠의 두 명 리커창과 오늘 마인 회장의 말을 마감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